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형태의 학습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과학을 접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학이 너무너무 어렵고, 네. 만약 선행을 선택한다면 물화생지의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보는 학생들이 을 하게 되면 하기 싫을 거예요. 통합과학을 잘 하려면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요 정도 된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 제가 어쨌든 사교육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면 좀 지역별 차이가 좀 편차 큰 편인데, 서울 뭐 강남, 목동, 아니 대치동 이쪽에서는 중학교학 때 중학교 내신을 준비를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고 이제 뭐 심화 쪽으로 많이 선행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반면에 지방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반대예요. 그래서 심화를 선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사실 학교 내신을 맞춰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추천을 드리냐면, 사실 중학교 내신에서 특목고나 소위 자사고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그러면 중학교 내신은 크게 의미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 없는 학교 내신을 굳이 사교육에 시간과 돈 투자까지 하면서 쏟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중학교 과학은 정말 암기로 시작을 해서 암기로 끝내면 점수가 한 8, 90점 이상 또는 100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들 오해하시죠. 근데 중학교 과학이 암기로 해결이 되니까 과학은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여전히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한번 훅, 미끄러지고, 그 다음부터 막 급하게 막 준비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학습량의 어떤 부담 때문에 학생이 지쳐가게 되더라고요. 이 과학이 공부할 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추천을 드리냐면, 만약에 학생이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라면 학습 시간에 여유가 만약 된다고 한다면 물화생지원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물화생지원 또는 개정됐을 때의 과학,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학교 과학에 연계되어 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소위 물화생지원에 걸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화생지원을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물화생지원을 다 공부한다는 게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양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1, 중2 정도 때는 그냥 뭐 재미 삼아서라든지, 아니면 이걸 꼭 문제풀이용으로 활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기초 개념이라든지 응용 개념 정도를 공부하는 선에서 물화생지원을 한 번쯤은 공부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만약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었다면, 일단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반드시 통합과학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준비를 그것만 한다고 해서 통합과학을 정복을 못 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충분히 준비를 해도 충분히 통합과학을 정복을 할 수가 있지만, 물화생지원을 같이 공부를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무시할 수는 없기는 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일단 선행은 한 번 정도는 필요한 과목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때처럼 암기로 접근이 힘든 그런 과목이 되어서 아마 학교 내신 기간 동안에 통합과학을 준비해서 시험을 본다 이러면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학습 포트폴리오를 짜갔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만약 선행을 선택한다면 물화생지의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물리하고 화학이에요. 생명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혼자 책을 봐도 될 정도로, 그러면 이제 또 생명과학 선생님하고 지구과학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상대적인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물리학하고 화학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물리학의 특정 단원 또 화학의 특정 단원이 진짜 난이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그건 사실 지금 현행 수능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선택 비율이 화학원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물리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일수록 시간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 과목을 좀 집중해서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물리하고 화학 중에 뭐부터 하라고 추천하신다면? 저는 물리원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학원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보는 학생들이 화학원을 하게 되면
하기 싫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화학원을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2단원부터 공부를 하라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1단원을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많이 힘들어할 거라는 건 뭐 자명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물리학원은 1단원에서만 조금 고민을 하면 돼요. 좀 고생을 하면 되고 나머지 단원들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예, 그래서 물리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어렵다는 화학원의 단원명이 뭔가요, 선생님? 1사단원이고요. 그러니까 둘 다 소위 얘기하는 양적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1단원에서는 기체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가 주가 되고 4단원에서는 수용액에서의 양적 관계가 주가 돼요. 1, 4단원이 악명 높은 단원이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일단 선행할 때는 2단원부터 하는 걸 추천한다. 네네. 2015 교육과정과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물화생지원뿐만 아니라 예전 2과목에 해당하는 8개의 과목 또한 5단계 상대평가되는데요.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2028 입시를 위해 고등과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신에서의 통합과학은 지금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아마 10%까지가 A 등급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학점수를 얘기했을 때 10학점이라서 무시를 못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제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냐면, 과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다른 과목에 공부할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국영수에 치우쳐 있어서 과학이 뒤로 밀리게 되고, 그리고 과학이 암기 과목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더 뒤로 밀리게 되고, 이게 반복이 돼서 결국엔 과학을 공부할 시간을 놓치게 되고 등급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수학 공부할 시간이 생긴다라고 그냥 정말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이제 내신에서의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볼 만한 과목이 됐어요. 근데 왜냐면 그 전에는 4%가 1등급이었고요. 그리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시험 점수를 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잘하는 학생들은 정말 잘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또 밑으로 깔려있고 중간층이 잘 없는 과목이기도 하고, 물론 학교마다 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정말 들쭉날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통합과학 내신은 그래도 해볼 만한 10%까지면 기존에 1, 2등급 정도까지는 1등급을 주겠다라는 얘기니까요. 학교 학습이나 또는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사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시간 투자를 좀 한다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되면 과목이 좀 세분화됩니다. 근데 그 과목들은 수능에는 또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내신용 과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 내신에서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가 좀 안 나오고 어려워하는데, 선생님 저는 물리가 좋아요. 그런 거는 전략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잘 맞을 수 있고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 내가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 뭐 차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여져요. 더군다나 학종부가 아마 강화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진로 선택과 관련된 선택 과목의 선택, 집중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는 없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내가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선택 과목의 선택, 그리고 집중, 그리고 뭐 성적의 완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의대에 가고 싶다 그랬는데 물리학을 선택을 한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어드밴티지보다는 아닌 경우가 더 훨씬 많겠죠.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통합과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수능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모호해요. 좀 안개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첫 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보이게 될 거고, 물론 얘네가 이제 고3이 됐을 때 6월, 9월 평가원의 평가를 통해서 어떤 학습 전체적인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낼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문제 출제 방향이나 경향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런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통합과학 수능에서는 사실 난이도가 많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물론 어렵겠죠. 그래서 이 통합과학을 준비를 할 때 문제가 뭐냐면 1학년 때는 모두 다
내신으로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1학년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그렇다 치고요. 2학년 때 올라가서 과학을 공부를 하는, 어떤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과학 과목에 대한 어떤 감을 잃지 않을 거고요. 그게 고3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유리할 겁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학습 시간에 여유가 있는,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그 학습량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고3 때 정도 시작을 해도 크게 문제풀이 연습을 위주로 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이 훨씬 더 많겠죠. 이 친구들은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가? 근데 아마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에서 과학을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과학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1학년 때 아무리 그 공부를 했지만 학교 내신 특성상 특정 단원을 시험 범위로 정해놓고 공부하고 끝나고 그 다음 단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원들에 대해서 아마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시간이 많이 남는 기간은 결국엔 방학이거든요.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이런 방학들을 이용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매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개념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학년 정도, 2학년 여름 정도가 된다 했으면 그때부터는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통합과학에서 기존 교육과정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들도 사실 개정통합과학과 그렇게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해도 좋고요. 어떤 교재라든지 자료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능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문제풀이 기계화가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통합과학 지금 발표된 내용대로 보면 타임어택이죠. 40분 동안 25문제를 풀어내라 그러면 한 문제에 2분이 안 주어지는 거니까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풀이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는 2학년 때까지는 반드시 끝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학년 때부터는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하되, 이 문제풀이 연습도 아마 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2028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게 첫 통합과학 수능을 보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라서 아무래도 저희도 저희지만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필연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전체적인 빅데이터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는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주어진 내용 안에서 어떻게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연습을 했느냐가 결국엔 수능에서의 성적을 판가름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방법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일단 과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그 버릇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형태의 학습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과학을 접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학이 너무너무 어렵고, 심지어 지금 2학년 때 보면은 요즘에는 생생을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활과윤리하고 생명과학.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해볼만 하다라는 또 오해를 해요. 왜냐면 생명과학은 어릴 때 외워서 끝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쉬울 것이다. 해놓고서 유전이고 어디서 이런 데서 다 털려요. 그러니까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어요. 물론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에서는 암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물리하고 화학에서도 분명히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작은 부분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 버릇에서 벗어나고 가장 기초 개념을 통해서 응용 개념을 확보를 하고 나아가서는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나 이거 다 외웠으니까요, 해놓고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공부했던 과학의 학습 방법, 그 버릇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체계적인 학습 포트폴리오를 세워서 과학 공부에 임한다면,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명백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을 망쳤다? 대학 못 갑니다.
수학을 망쳤다? 얘 대학 역시 못 갑니다. 다만 수학하고 과학을 비교했을 때 학습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의 양과 그리고 학습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얻어내는 성취도를 비교했을 때는 과학이 월등합니다. 이래서 과학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여러분은 수학 공부할 시간이 확보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현재의 수능 시스템에서의 과학의 비중보다 2028에서의 과학 비중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